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박수 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어정뛰지 말고, 오늘 처음 왔다고 쑥스러워하지도 말고, 만신을 그러면 되나? 안 되지. 안녕하세요. 민성학 박사 장순범입니다. 오늘은요, 날씨도 더운데, 밖에서 하는 제일 힘든 거리가 있죠. 이게 바로 구능거리라고 해요. 어떤 분은 구능거리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사냥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마을구 개념으로 늘 말씀드리죠. 마을구 개념으로 우리가 구술하느냐, 아니면 개인화된 구술로 구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냥거리가 되냐, 구능거리가 되냐, 또는 어떤 양반은 그 마을의 대동구세 개념에서 구능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쪽 객가곳에서는 막둥이가 나와서 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 사실은 많이들 오해하고 계세요. 구능거리가 또는 사냥거리가 조상을 풀어주는 거리다, 이렇게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이제 한양구, 여기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다 보니까 한양구 판에서, 서울구 판에서 구능거리는 당연히 험한 조상을 풀어내는 그런 거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리를 할 때도 조상 위주로 그 굿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언뜻 보면, 너희 집에 험한 조상 어떻게 풀어줘? 피지동 구능에 넋지도 무능에 구능에서 싹 하니 몰아내줘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능이 조상을 험하게 돌아가신 조상을 풀어주는 그런 거리구나라고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구능거리가 또는 사냥거리가 어떤 의미인가, 예전에 한번 제가 한 10몇 편에 구능거리를 앉아서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만수바지도 소개하고 구능거리가 어떻다 그런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굿 시작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구능거리 하면 조상 풀어주는 거리로 알고 있었나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쵸? 네. 또리도 안산 쌤은요? 저는 두 개 다 해요? 뭐요? 사냥거리를 하면서 뒤에 가서 끝판에 구능거리 끝판에 가서 이제 조상 험지로 이렇게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구능이다 그러면 이제 일단 조상하고 관계돼서 그 험한 조상을 쳐내든지 지치든지 이런 개념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능거리가 이제 머리로 상상하면서 얘기를 들으세요. 자, 이제 우리 옛날에 과거에 드라마, 우리 5학년 학생들은 드라마 허준 보셨죠? 저도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허준과 선조임금 이렇게 해서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화인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드라마 보시면 왕이 자기 이제 힐링을 위해서, 요즘 말대로 힐링을 위해서 사냥을 나가요. 조선왕조 실록 500년 이런 거 보면 왕들이요, 또는 왕자가, 세자가 많은 무리를 이끌고 사냥을 다녀요. 자, 근데 만약 이런 걸 사냥터에 보면 이렇게 사냥터가 있다고 쳐요. 이건 요즘 말하면 국유지예요. 일반인이 들어가서 경작해도 안 되고요, 일반인이 들어가서 집을 져도 안 되는 아주 왕만의 전용 사냥터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왕을 따라서 사냥 가는 사람이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면 이제 우 따라가죠. 그런데 문관들의 옷은요, 문관 모자만 장군 모자 같은 거를 쓰고, 옷은 거기 드라마에 보시면 한양복색의 철립을 입어요. 그 보셨죠? 이게 우리 한약꽃 할 때 그 옷, 이렇게 지금 뒤에 있는 그 옷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간 이렇게 펑퍼짐한 그런 옷을 입어요. 그래서 모자는 이제 장군모를 쓰죠. 즉 갑옷이나 투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관들은 반대로 우습게 보면 우리 이북복색 같은 몸에 딱 붙는 그런 옷을 입고 역시 장군 모자를 써요. 그 차이가 거기서 극명하게 나죠. 문관과 무관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왕이 가고 문간이 가든 무간이 가든 여기에 또 쫓아가는 식솔들이 있겠죠. 뭐 밥도 해야 되고 뭐 또 요리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쫓아나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가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우리 만세바지 보면요. 만세바지 보면 사냥 가요 사냥 가요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몰입꾼 15명. 네? 그 다음에 포수 15명.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냥꾼 15명. 토합 45명을 요거는 뭐예요? 이 식솔들이 아니고요. 무리배. 무리배. 왜? 자, 왕이 이제 여기 사냥터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 넓은 지역을 막 다니면서 사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몰입꾼 1, 몰입꾼 3, 몰입꾼 2, 몰입꾼 3. 막 이걸 몰라요. 이렇게 이쪽으로 모는 거예요. 왕이 지나갈 만한 것 쪽으로 몰입꾼들이 막 시끄럽게 장구치고 북치고 꽹가리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거기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초식 동물이든 뭐 육식 동물이든 막 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수가 나타나면 한 방 쏘겠죠. 그다음 멧돼지 금방 죽지 않잖아요. 예? 근데 한 방 쏴 포수가 여기서 서서. 그다음에 또 사냥꾼이 한 방 더 쏴. 뭐 활을 쏘든 뭘 쏘든. 그러나서 거의 죽을 만하면 이제 그때 왕이 가서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이게 왕들의 사냥법이에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멧돼지나 큰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왕이 한 방에 막 가서 다치면 어떡합니까, 왕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죽여놓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게. 안 그러면 왕이 다치는데, 아무리 사냥이라도. 그래서 이런 몰입꾼, 포수, 사냥꾼을 거동하고 사냥을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왜 사냥을 나가죠, 우리가? 사냥 나가는 이유는 자, 그러면 육식고기는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냥 가서 잡아온 여러 가지 짐승들의 이 육식은요, 왕한테 진상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산물들 있죠. 부산물. 여러분 좋아하시는 돼지국밥 아시죠? 부산물들, 순대곱창, 좋아하시죠? 그런 게 이제 부산물이죠. 그건 누가 먹어요? 무리배들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북구 전체를 보면 군웅 전까지가 소실령을 대접하는 솥굿이다 그랬어요. 굳이 구분한다면. 그래서 육거리를 시작점이 어디예요? 군웅거리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북굿이 참 짜임새가 잘 돼 있어요. 소실령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신청울림이라는 거 하죠. 마당에서.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소실령을 대접 거리를 하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육거리를 하죠. 군웅거리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2부 순서가 되죠. 육실령을 대접하는 그런 거리로 나눠주죠. 그래서 속굿과 육굿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우리 초부정 할 때요. 여러분들 초부정 아시죠? 우리 산거리 다음에 초부정 한다 그랬죠.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죠. 그때 웬만해서는 여실령을, 여자분들을 모시지 않아요. 여실령을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초부정 선생님들이 하시죠. 큰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면요, 여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는 거 보셨나요? 우리 7년차 쌤? 못 봤죠? 등장하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조상 신장이 와서 놀더라도 가쓰고 뭐 내가 뭐 누구네 집 너희 집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인데 뭐 우리가 한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놀아도 할머니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지? 그럼 할머니들은 언제 모실까요? 어느 거리에서 모세요? 소신령에서 칠성에서 모시는 거예요. 칠성에서 가만 보면 거의 여성 위주의 신령들을 모시게 돼 있어요. 나눠져 있는 거예요. 초부정에서는 남성 신령 위주로 모시고, 칠성에서는 대체적으로 여성 신령인데 남신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육식이나 여자를 좀 멀리 하시는 그런 남자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표방하시는 그런 남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와요. 그래서 뭐 선간이나 도사나 뭐 대사나 이런 분들을 놀리죠. 칠성에서.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초부정이나 초가몽에서는 남성 위주의 신령이고, 칠성에서는 여성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들 우리가 대접하고 모시는 그런 거리가 칠성이 돼요. 그런데 자, 군웅에서는 그래서 똑같이 군웅에서도 우리가 이제 사냥을 통해서 잡아온 고기를 대접할 때 온전한 고기류, 육식은 왕한테 진상을 해요. 그 다음에 부산물은 거기에 동참했던 이 무리배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머지 찌꺼러기 누가 먹어요? 오늘 몰입꾼, 포수, 사냥꾼들이 먹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은 뭐예요? 마을굿의 기준이에요. 마을굿. 그래서 마을굿 가보면 군웅거리에서 절대 조상을 받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마을에서 굿을 하는데 특정 내 조상을 받아서 뭐 내가 왔다 뭐 어쩌다 아이고 내가 속상하다 원이 많다 한이 많다 이런 얘기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마을굿에서는 굳이 얘기한다면 이 마을에 뭐 사고가 옛날에 크게 나가지고 젊은 청춘이 많이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말겠죠. 각각의 조상을 실어서 뭐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을굿의 기준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군웅거리가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이게 1부, 2부로 나눠져요. 1부는 마찬가지로 왕한테 진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1부에는 군웅장군, 군웅신장을 또 뭐 군웅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군웅에 관계된 신격들을 놀리게 돼 있어요. 일부의 순서에서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단기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실습해 보면 알겠는데 소단기 가지고 냄새도 맡고 탁 치면서 뭐 돼지가 짱니 어쩌니 그런 우스꽝스러운 흉내도 내고요. 그다음에 돼지머리 뭐 한번 탁 치면서 돼지가 이게 내가 잡아온 돼지가 모양이 이렇더라. 뭐 돼지가 눈 크게 떠서 눈도 한 번이 크게 떠보기도 하고, 코가 삐뚤었으면 코가 이렇게 삐뚤어서 흉내도 내보고, 어떤 놈, 뻘겋으면 뻘겋다 그러고, 이빨 이렇게 햇바닥 내보고 죽었으면 이런 흉내도 내고, 그래서 소단기 가지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 네. 그런데 실제 구판에 가보니까 그렇게 노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충 한번 딱 때려서 냄새 한번 맡아보고 거의 이게 끝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간에 이런 일부 순서에는 군웅에 관계된 신격들을 놀리는 그런 일부 순서예요. 2부 순서는 뭐가 돼요? 아까 여기서 무리배를 매겼다 그랬죠? 개인굿에서는 이 무리배가 뭐가 돼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2부 순서에는 부산물을 가지고 놀 때 조상을 대접하고 놀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도대체 군웅장군, 군웅신장은 뭐야? 응? 일산쌤? 군웅장군이 뭡니까? 누구예요? 너 어떤 장군이냐고. 아주 이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내림굿을 하거나 뭐 가리굿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산맞이를 가요. 그러면 갑자기 애가 군웅장군이 왔다는 거야. 나 환장하겠어 아주. 아주 미쳐버려야죠 내가. 자,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45명이죠. 요즘 군대 체계를 따지면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옛날 체계는 이게 1개 소대야. 쉽게 얘기하면 군인으로 따지면. 그쵸? 지금도 한 20명이면 1개 소대예요. 아무튼 군인들. 그러면 이 정도면 중대야, 중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자, 이 전체를 관할하는 누군가 있겠죠.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야, 몰입해. 너 몰입군 저쪽으로 가고, 포수는 여기 자정하고, 야, 사냥꾼 저쪽에서 지켜. 이렇게 지시하는 누군가 장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지휘하는 게 군웅장군이에요. 전체 총괄하는. 자, 그런데 그럼 군웅신장은 누구예요? 여기 소대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가 몰입군 신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그런 길은 없지만, 예, 굳이 얘기하면 몰입신장. 쉽게 하면 몰입군 대장이에요. 몰입군 대장이라고 주세요. 몰입군 10장. 몰입군 반장님. 예? 그게 군웅신장이 되는 거예요. 또 포수 반장님. 예? 그 다음에 사냥 반장님들이 군웅신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임시직이죠. 그때 다르잖아요. 봄에 왕이 사냥 갈 적에 나왔던 몰입군 포수, 가을에 나왔던 다를 수 있죠. 그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여기서 이거를 지휘하는 군웅 장군도요. 예, 보통 이 무관이 같이 동행한, 왕이 사냥 다닐 적에 같이 동행한 무관 중에서 장군이 하나 그냥 나서는 거예요. 어느 장군이 나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뭐 그냥 특정 장군이 아니고요. 그때 달라요. 그리고 내 신이 될 수 없어요. 몸주신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군웅장군, 군웅신장은 그 거리에서 대접하고 놀려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대감하고 똑같아요. 우리 소대감이 몸주신이 아니죠. 예, 아주 극명하게 다시 조상대감이라고 그럴까봐 내가 소대감 얘기를 할게요. 소대감님 몸주신으로 모신 분 있습니까? 이거 보고 있는 우리 제자도 소대감님 몸주신 모셨어요? 안 모셨죠. 왜? 구판에서만 대접하고 놀려서 보내는 그런 분이잖아요. 똑같아요. 군웅장군, 군웅신장도 그 거리에서만 대접하고 놀려서 흠뻑 대접하고 보내는 그런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경상도 가잖아요. 특히나 좀 심하지. 군웅장군. 예? 뭐가 좀 시커멓게 오면 딱 군웅장군이래. 너 말이야 너. 다 찔려 막. 예, 오해할 수 있어요. 시커멓게 옷 입고 오신 분들이 간혹 많기 때문에 우리 신령님 중에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주로 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냐, 구판에서만 놀려서 보내는 분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무튼 간에 이 군웅장군하고 군웅신장은요, 내 몸주신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그 거리에서 놀리어 대접하고 보내는 분들.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분들 다 놀았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무리배들이 노는 또는 조상을 대접하는 시간이 오죠. 그래서 그 시간이 뭐부터예요? 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군웅 풀 때 피 딱 먹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제 바로 조상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인천에서는 뭐 부산물을 좀 가져오더라고. 지금도 뭐 간도 가져오고 염통도 가져오는데, 이 서울 경기 다른 데서 뭐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피만 떨렁 갖고 오더라고요. 사실은 부산물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피하고 같이 섞어서 그걸 이제 딱 먹는 순간에 누가 묻는 거예요? 험하게 죽은 조상들이 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전에는 조상을 놀릴 때도 이게 목목 잡아서 뭐 이런 조상 저런 조상 이렇게 해서 한 3-4분 정도 목 잡아서 그 옷만 갖고 나갔어요. 군웅장군.
근데 요즘에는 그냥 조상 보따리 다 들고 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집어보고 잡히는 대로 놀아라. 그러면 아니 되고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굿하실 때는 조상한테 조상 옷에 피 묻히면 안 된다 그랬어. 예전에는. 그래서 보낼 조상 있죠. 옷 줘서 보내야 되는 조상 옷만 3벌이 됐든 4벌이 됐든 뭐 5벌이 됐든 그거만 이렇게 묶어서 군웅장이나 또 군웅 푸는 곳으로 갖고 나갔어요. 그것만 들고 놀았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에 그냥 굳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조상 바구니 전체 다 나가서 막 놀다가 집히는데 막 짚고 막 흔든다 이 말이죠. 뭐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웅거리를 하는 그 제자 입장에서 아니 생각지 않은 조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옷 주고 싶으면 주니까 그게 더 좋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는 바뀐 게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 생각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군웅거리에서 거의 조상 옷을 다 줘요. 그러니까 원래 조상당에 앉아서 드셔야 되는 조상도 그냥 군웅거리에서 다 주는 거야 옷을. 예? 그래서 조상거리를 하지 않는. 예. 그래서 좀 줄여서 그냥 마당에서 또 드리면 되지 뭐 이러고 줄여서 뭐 간혹 저도 그렇게 해요. 어떨 때 바쁘면. 근데 이제 옛날 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아무튼 요즘에 군웅에서 들어오는 조상들마다 다 드려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거 뭐 잘못됐다 뭐 그렇게 보다는 뭐 예전 것은 아니지만 요즘 시세 요즘의 어떤 흐름이 아닐까. 예. 한번 물어볼까요? 군웅에서 다 주는 게 많이 해봤으니까 군웅에서 조상들 다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 근데 왜 다 줍니까? 아기 때는 좋았어요. 우리 김쌤은요 어때요? 해봐보면 군웅에서 내가 다 주는 거 본 적 있죠? 네. 예. 그때 어땠습니까? 못 모르고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좋았냐 나빴냐 지금 생각해 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다 보내니까 뭔가 했다라는 그쵸. 따로 조상거리를 하지 않아도 그게 오히려 수월하고 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군웅에서 막 피군웅에서 막 이 조상 저 조상 다 주니까 한편으로 속이 시원할 수 있어. 당신도 그랬지. 하여튼 그건 내 것은 아니야. 아무튼 내가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어요. 예? 우리 저기 안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 처음부터 분리해서 좋고 나쁜 말은 못하겠어요. 분리해서 하셔. 옛날식으로 몇 개만 딱 갖고 나가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조상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분리가 어디냐면 왕래할 조상분들과 왕래하지 말아야 할 조상분들을 밖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상당에서 받아야 되는 분들은 조상당에서 그건 냅두고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조상당에 계실 분들은 조상당 왜 험하게 명대로 돌아가셨으니까 조상당에 우리가 제사 받듯이 가야 되는 거고 조상당에 들지 못하는 그런 객사부는 그런데 한 1990년대부터요 전원이 객사합니다. 조상들이 집에서 죽으면요 복잡해져요. 요즘에 그게 1990년대 88 올림픽 이후에 노인네들이 집에서 죽으면 난리가 나요. 그 이후에 그래서 까딱까딱할 때 병원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객사.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그렇죠. 다만 그래도 명대로 한 뭐 80 넘어가고 90 넘어갔으니까 그냥 명대로 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로 따지면 전원이 객사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문 바뀌니까. 대응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상당에 자정할 수 없죠. 그런 조상은. 그럼 어떻게 돼? 다 군웅에서 받아가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내 할아버지까지는 집에서 가셨으니까 자리거지 했으니까 아버지 때부터는 전부 어떻게 돼요? 다 객사야. 전원이 객사. 그렇게 되겠죠. 저도 이 다음에 죽으면 객사하겠죠. 병원에서 갈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말 생각해보고 고민할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병원에서 죽은 건 객사가 아니다? 다들 보는 유언도 하고 치료도 받다가 병원에서 누워서 편안히 갔으니 객사는 아니다? 병원일도 집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한 달, 두 달 누워있으면 그게 집이니까 요양원이 집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요양원에서 1년 있었어, 우리 엄마가. 그러면 엄마의 집은 요양원입니까? 아닌가요? 1년 살았잖아, 엄마가. 모든 물품이 다 글로 가잖아요. 모든 주소지가 엄마한테 가는 뭐 정부에서 오는 편지라든지 이런 거 전부 글로 가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것도 꼭 장소를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요. 네. 집에서 자살했던 거는 뭐예요? 아, 그 집에서 자살한 거는 자살기인데 객사는 아니죠. 그러면은 군용에서 푸는 사람은 굳이 객사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럼 객사가 아니고요. 자살기죠. 자살기죠. 근데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예? 우리 부모님 나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병원에 모셔서 이제 한 일주일이나 뭐 있다가 돌아가시거나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또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집에서 안 돌아가실 거잖아요. 누운 자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집에는 예? 물건만 있을 뿐이지, 부모의 물건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사실은 고민해야 볼 문제긴 해요. 객사를 볼 거냐? 병원도 집이다. 요양원도 집이다. 엄마가 누워서 편안히 있다 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누워서 편안히 있다 가셨으니까 요양원 자체도 집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객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 세대라고 얘기하면 좀 이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제자분들 또는 뭐 이 다음에 그걸 이제 고민할 시기가 온단 말이죠. 오히려 따지는 제자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요양원 집 아닙니까? 아니, 이거 있잖아. 뭐 힐링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집 같은 데다가 딱 모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50대, 일본 애들은 그런 거 하죠. 집이라고 인식하잖아요. 그게 병원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래, 무슨 하우스인데 거기서 그냥 지내. 거기서 들어가서 한 몇 달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야. 그건 집 아닌가요? 그쵸? 근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요양원 가신 분들 자꾸 집에 가자 하시잖아요. 맞아. 집이라고 인식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죽는 자가, 망자가 집이라고 인식하면 집인가요? 그 선긋기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이 혼합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고 단순하게 뭐 국공부하고 뭐 순서 외우고 뭐 구시스 이게 보다도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은 고민해야 해요. 그러면 망자 입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랬으면 거긴 집이 아니겠죠. 그럼 망자가 와도 나 집에서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객사겠죠. 근데 어떤 분은 고급 요양원 있잖아. 돈 왕창 내버려놓고 편안하게 마사지 다 받아가며 치료 받아가며 먹을 거 잘 먹고 너무 좋아. 호텔 같아서 나 집에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객사인가요? 아니면 그게 집인가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자는 따질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제자들이 들어와서 신의 자손들이 들어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돼. 내가 고민하고 있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다시 오세요. 칠판으로 다시 오세요. 예? 뭐요? 고민한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의 어떤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돼. 아,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게 있어요. 우리 엄마는 아무 생각 없네 이러면 안 되고, 아, 우리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딱 하니 구분해 놓으셨네. 그래야 혼동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기준이 없으면 야, 그러냐? 그래? 야, 그래. 어느 조상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이번에는 이 조상을 밖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이 조상을 왜 안에서 봤는데 이런. 그래서 내 기준이 정확해야 내 제자들이 혼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시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칠판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상이 오죠. 이제 피를 먹는 순간부터 조상이 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아무튼 우리가 조상 옷에 피를 안 묻히고 막 이제 뭐 먹고 어쩌고 하다가 조상 옷을 들고 이제 딱 잡고 그 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선생님에 따라서 뭐 몸에 실어서 막 울기도 하시고 뭐 anyway 어떤 방법이든 다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니 돼지를 가지고 섹쇼를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일부에서 군웅 장군의 군웅 신장 놀 때 돼지에 올라타는 건 괜찮아요. 왜? 내 노획물이니까. 내가 이런 걸 노획했어 하고 돼지에 막 탁 올라타기도 하고 돼지에 올라가가지고 막 놀 수 있어요. 이건 돼요. 노획물이니까. 그런데 조상완댕양 돼지를 이제 엎어쳐 놓잖아. 이렇게 배를 보이게. 그죠? 왜? 그때부터는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장을 꺼내야 되니까 뒤집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돼지가 우리가 삼촌들 바깥 삼촌 시켜서 이제 신령님들 다 놀려면 뒤집으라 그러죠? 왜 뒤집으라 그러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뒤집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배들이 먹죠. 조상이 먹죠. 예? 그쵸? 우리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를 뜯을 때요, 이렇게 뜯지 밑에서부터 안 먹거든요. 어? 우리 습성상 껍질부터 먹습니다. 속부터 먹지 않아요. 예? 그쵸? 그래서 이 부산물을 먹기 위해서는요,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 배를 갈래야 부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런 부산물을 먹기 뒤집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야. 그냥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생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가지고 자꾸 흔드는 건 좋아. 거기까지 인정. 붙잡고 막 흔들고, 한 대 이렇게 때리면서, 맛도 좀 보고, 냄새도 맡고,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거기 올라타가지고 그냥, 생쇼 하시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해요. 다른 분이 해도 괜찮아.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쇼 좀 안 해주셨으면. 그쵸? 그거 보셨죠? 생쇼 하는 거? 안사쌤, 생쇼 하는 거 봤죠? 네, 저도 했어요. 저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 생쇼래요. 제발. 너무 좋아. no. 올라타는 건 돼요. 신장님이나 장군님 놀 때. 내가 이제 삼지창을 들고 좋아가지고 이놈을 잡았잖아. 잡았으니까 좋아서 거기 돼지발 탁 그냥 딱 올라가가지고 막 내가 잡았다. 이거 봐라, 막 이렇게 신용할 때는 올라타는 거 좋아. 근데 이제 다 놀거나 신장님들 뭐 장군님 다 놀고서 뒤집어 놨잖아. 막 피 먹고 막 하다가 이제 조상어 들고